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확대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을 선언했는데요. 이에 맞춰서 준비한 연속기획 새 에너지 시대를 열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 축적한 발전 노하우와 또 신재생 에너지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파생 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 신규 발전소 중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비중은 60%를 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과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한 우리나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 분주합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하고 기존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계획은 기존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달성하면 좋은 거고 달성하지 않아도 에너지 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반드시 달성해야지 달성하지 못하면 전력 수급,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에너지 전환이란 청사진도 내걸었습니다. 과거 정부가 주도해 결정했던 에너지 사업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익을 공유해 환경과 안전 걱정 없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관련 정책 실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3020을 성공적으로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자가용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 보급 사업의 단독주택 신청 건수는 2017년 6,600여 건에서 2018년 1만 1,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농촌 태양광 등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신청도 2017년 300여 건에서 올해 1,000건을 초과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에너지공단은 특히 환경적, 기술적 요소를 반영한 입지 조건을 정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른바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전소 입지 선정 문제와 난개발 우려를 해결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성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나는 계획입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발전 부지에 그 발전소를 건설해서 발전 단가를 낮추게 됩니다. 규모의 경제를 물론 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 방법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농촌 태양광 등 개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 등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국내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물결 속에서 파생되는 산업적, 경제적 성장의 기회도 열릴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 설비 제조 기술은 물론 전기차, ESS 등 재생에너지에서 파생되는 산업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존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물결에서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경민입니다.